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학습 누적 기록부입니다. 학습을 누적해서 기록하는 건데요. 이 잠 대신에 여기다 그날의 목표 이렇게 써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잠잠잠잠 똑같이 쓰는 것보다 날마다 다르게 나의 꿈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이 아침 메뉴를 쓰는 거는요, 메뉴 자체를 쓰면 이 메뉴 때문에 이 다음 게 기억이 나요. 연결돼서. 그 다음에 이거를 쭉 보면서 뭘 먹었나를 보고 뭐 밥 사줄 때나 이럴 때 고려를 합니다. 이 봉고차에서 이렇게 잠자도 되고요. 봉고차에다가 mp3에다 녹화를 해가지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자기 핵심을 이렇게 녹음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학 자주 틀리는 공식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이 외워야 될 것들을 계속 누적시켜서 모은 다음에 그걸 반복해서 계속 듣든지, 아니면 자신의 국어 풀이하는 방법을 10개명, 50개명 만들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이거는 이거 해야 돼, 이거는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암시를 하거나, 이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걸 볼 때, 이제, 이렇게 시간당 이렇게 두 문제를 하게 되면, 확실히 어렵게 충실하게 수업은 한 건 맞는데, 실력은 늘지만 점수는 안 늘죠. 점수는 시험 공부를 했을 때 점수가 느는 겁니다. 그럼 공부를 한 다음에, 그럼 시험 공부는 뭐냐? 항상 시험에 도달했을 때 이 시험에서 뭔가 그 똑같은 조건에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냐, 그런 상황으로 공부를 했느냐면 시험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30분 문제를 두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이 시험지에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은 적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난이도가 쉬운 거를 20개를 풀면 시험 시간에 20개만 풀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능력치의 한계까지 시험 조건 이상의 까다로운 조건을 설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쓸 때 코드, 트리플 레코드 아니면 유리함수 뭐 배웠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도 이때 몇 문제를 나갔는지 이렇게 써주면 수업 나갈 때 총 몇 문제를 나갔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발성, 음악 이런 건 상관없는데 기체 분자 구조에서 자기가 특이하게 생각하는 거 배운 거 이렇게 단어 몇 개만 이렇게 더 써놔도 다음번에 이렇게 이것만 자체만 가지고도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가지고 특징이나 주의점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모범 경작생 써놔야 모범 경작생 이 작품의 이 문제들을 쭈루룩 뽑아갖고 주죠. 추가로 풀어보라고 요청하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림프가 75% 이유들을 써놓으면 다음번에 이거를 추가로 어떻게 공부할지, 언제 공부할지를 시간을 써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 스토리 10문제를 풀었는데 이 시간에 10문제를 풀었다는 것은 이게 거의 30번 수준이 아니라면 본인의 속도가, 집중도나 속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죠. 피곤한가 어떤가. 영어 오답 정리는 상관없고 자이스트로 오답 적는 거 상관없습니다. 자, 웹툰 봤을 때 느낌을 쓰는 게 좋죠. 차라리 느낌.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풀이를 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그렇죠?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국어 공부는 얼마나 했고, 영어는 얼마나 했고, 수학을 얼마나 했고, 탐구는 얼마 했고, 그 다음에 저는 학생들한테 암기는 얼마 했고, 이렇게 5개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암기에 의해서 실력이 갈리니까. 그런데 이거를 분수로 쓰이는 겁니다. 몇 분. 근데 더 자세히 쓰려고 되면 이렇게 2개로 나눕니다. 이거는 수업한 시간, 이거는 내가 스스로 자습한 시간.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이렇게 분수식으로 써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쓰는 건데, 어쨌든 오답 설명, 영어, 수학 다 오답 설명을 해줬는데, 이 학생은 모의고사 전부 다 오답 정리를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문장 자체를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써놔야 나중에 내가 영어책을 봤을 때 총 몇 문장을 할 수 있는지, 남은 시간에 그 책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어도 그렇죠. 자, 국어 우리말 겨루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걸 더 공부해야 될지를 써놨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럼 그거를 중심으로 해줄 텐데, 배운 것과 개선책, 공부할 방법,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쓰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자, 모의고사 이 2개를 했고, 워크북 공부를 했습니다. 무리함수. 몇 문제를 풀었을까요? 이게 궁금합니다. 항상 이걸 쓰는 이유는 수치화해서 그걸 객관화시켜서 내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 능력에 따라 계획을 짜고 가는 범위, 물리적 가는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 수치 제도를 하면서 전체 공람력, 그렇게 배운 거를 꾸준히 쓰는데 이제 1단계고요. 나머지 지나가서는 이거를 문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건 문제 필요 이렇게 써놓으면 문제를 뽑아주겠죠. 자, 증폭작용, 고대 중세 학습, 떡볶이.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학생이 이제 6시에 학교를 끝난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되냐면
보통은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잘 맞추기 쉽지 않은데 자기 주도를 한다면 여기가 수학을 했으면 여기도 당연히 수학, 여기도 당연히 수학을 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영어를 했으면 영어를 쭉 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시간대는 나는 수학 타임, 영어 타임, 그 다음에 기타 과목 타임, 암기 타임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시간의 차이는 조금 30분을 하건 1시간을 하건 30분을 했다 1시간을 했다 30분을 했다 해도 상관없지만 순서는 같이 지켜서 루틴이 형성이 되면 굉장히 이 계획을 짜거나 양을 예상하거나 진도를 나가거나 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12시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주일 통계를 여기서 다 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목 간의 밸런스, 그러면 문제를 풀 때도 영어를 수업을 하면 예를 들어 모의고사를 30개를 풀었는데 그 중에서 3개를 틀렸다면 30분에 3, 3개를 치는데 그 중에서 2개는 실수를 했는데 1개는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30분에 3/2/1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틀린 오답 개수, 실수 개수, 그리고 모르는 검검해야 되는 개수, 총 푸른 개수, 그것의 시간당 효율, 이런 게 익숙해지면, 한 달 정도 익숙해지면, 지금 뭐 시간이 다 나갔으니까 되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문제집을 딱 바꾸면, 이거를 너는 언제까지 풀 수 있겠다 하고 날짜까지 나옵니다. 이 책에. 끝났을 때. 그러면 이 책 다음에 이 책을 풀자. 이렇게 계획을 짜면 그 학생의 학습 스케줄이나 이런 걸 명확하게 짜줄 수 있는데, 이게 없으면 뜬금없이 돼버리죠. 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학생은 이제 뭐 3일이고 이제 다시 쓴다고 여기다 썼는데 기출문제 오답 2문제를 하고 64에서 103, 64에서 103의 유제들을 풀었어요. 그러면 한 40페이지니까 유제 문제는 한 45개, 50개를 푼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오답 2개를 했으면 52문제인데 시간은 1, 2, 3, 4, 5, 6,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시간당 효율으로 치면 10개, 15개밖에 안 되죠. 그렇다면 시험 보는 효율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제 문제, 기출 문제 오답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기출 문제 오답을 써놓고 다음에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는 건 써놓은 거 두고 80% 자기가 아무리 욕심이 있어도 70% 이상 맞는 문제집이 아니면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집니다. 왜? 오답 정리하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단계별 문제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공부법도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공부법, 시간 관리도 얘기할 수 있고 프린트도 뽑아줄 수 있고 여기다가 핵심 단어를 쓰면 그 핵심 단어로 시험에 주로 나오고 아이들이 질문 많이 하는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나중에 계획을 짜거나 장기 계획, 장기 전망을 해줄 수가 있고 그것들이 전부 다 분석과 통계에 의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록했을 때 이게 더 통계를 낼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기록했을 때 더 개선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학습 누적 기록부를 써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써서 주시면 제가 녹화를 해놓고 줍니다. 자, 학생 상담, 재성 채널에 보면 상담에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의 이 누적 기록부 분석이 있습니다. 이걸 왜 올리냐면 학생들이 외롭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실제 사례를 사람들이 공개를 안 하니까 항상 쳇바퀴 돌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써서 올린다는 것은 열심히 한다는 것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남겨놓으라는 것이고 유튜브나 인터뷰에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학생들이 어디서 돈 안 내고 이런 자료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보고 도움받으라고 올려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사람들한테 공개할 만큼 떳떳하게 열심히 좀 살아보시라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뭐 굳이 내가 시집갈 때 돼가지고 이 글씨가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 좀 이걸 지워주세요. 그럼 제가 비밀로 비공개로 만들든지 하면 되니까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뭐 수정해갖고 비공개로만 바꾸면 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걸 써오시면 분석을 해드립니다. 이거를 8장, 3달 정도만 쓰시면 수능 점수 찍으면 몇 점 나올지 3점 차이로 맞출 수 있습니다. 고1도. 너 수능 몇 점?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면 수능 몇 점? 이렇게 살았어? 그럼 너 내신 몇 등급?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만큼 나오거든요. 공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게 문제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아까 어떻게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돼야지. 열심히 해야 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다 당연히 누구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노트 정리를 이렇게 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등급마다 다 다르고 수준마다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으면 이걸 써오시면 됩니다. 표 있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